네, SBS 선거방송의 시그니처죠. 청년들의 직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토크 직격타에서 가장 거침없는 토크 직.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유미고요. 함께할 네 분의 청년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민철입니다. 막내온 탑이란 말이 있죠. 2001년생 막내인데 여당이입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그려갈 대한민국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재능입니다. 오늘 이번만큼은 정말 승리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보수, 거듭난 보수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라헬입니다. 청년의 언어로 민심을 읽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끝까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변인 문성호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나요?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정치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번 선거 좀 초반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상대 당의 이 공천을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걸 좀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개혁신당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평택을이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이제 민주당 과실로 이제 재보궐이 발생한 곳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셨던 분이 그 당시에 부동산 차명 이 논란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게 이제 밝혀졌고 의원직을 상실하셨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거기에 이제 내려가신 김용남 후보 역시 지금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이제 운영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뽑았던 그 의원이 이런 차명 의혹으로 날아가는 걸 지켜봤던 평택 시민분들이 다시 한번 또 차명 의혹에 휩싸인 후보를 봐야 했던 그 심정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을 공격 들어왔습니다. 저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있는데요. 아, 네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매주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컷오프조차 되지 않고 애꿎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만 컷오프하고 추경호 후보를 살려놓더니 이렇게 본선까지 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네.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조응천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는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게 아니라면 이준석 의원이 후보로 나왔어야 했지 않았을까. 조응천 후보가 나오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적 동지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본인만 생존하는 정치를 할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지로 몰아넣었다. 자, 지금 상대에 대한 공격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뭐 이렇게 된 김에 국민의힘도 그냥 참전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부산의 전재수 후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비상계엄은 이미 지난 2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분들께서는 지방선거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시하기를 원하시지 과거에 함몰돼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의 전재수 후보라든지 뭐 경남의 김경수 드루킹으로 대변되는 후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들이 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놓고 보면은 지금 추경호 후보 공천을 지적을 하셨고 전재수 후보 이제 공천을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럼 조국혁신당 어느 당의 공천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세요? 네, 우선 국민의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심판 성격의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을 공천했습니다. 일례로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의총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또 와중에 추경호 후보 지금 문제 나왔어요. 공천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저륜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인데 이야말로 내란 세력이 지방 정치에 뿌리 내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저륜했다. 반박을 좀 들어볼게요. 도대체 언제적 계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2년이라고 하셨는데 계엄은 아직 2년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시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체포영장마저도 기각이 됐을 정도로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판 성격의 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좀 상대당의 엑스맨을 한번 꼽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너네가 실점한 거야.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강력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개혁신당 뭐 받으시죠. 거기에 동의하는데 거기에 예. 추가로 장동혁 대표도 충분히 엑스맨이셨지 않나. 장동혁 생각합니다. 대표. 네, 자 조국혁신당은요? 저는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엑스맨이다. 자, 다음 민주당 압도적으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압도적으로 장동혁 대표다. 지금 진영이 다른 두 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꼽아 주셔가지고 반박을 아주 짧게만 듣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재건의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예로 2018년에 탄핵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분열하고 실제로 전체 그 광역단체장 중에 2석을 제외하고 다 패배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벌써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격전지가 있다고 평가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공도 함께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짧게 마지막으로 자 각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민주당부터. 일단 저는 이번에 윤어게인 예. 반국가 세력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청산되느냐.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지만 지금 계엄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 없이 뭐 2년이나 지난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거 결과 좀 지켜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후보 둘 다 선거 패배한 다음에 서로 보수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을 대답을 요거보다는 조금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저는 이제 거대 양당이 마디씩. 독점하는 특정 지역에 고착화된 구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수도권인 서울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관전 포인트다. 다음. 저는 전북 도지사 선거가 제일 관전 포인트라고 전북 생각합니다. 도지사 선거. 이게 단순히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 많다. 민주당 전초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저도 6월 3일 지방선거가 아니라 8월 달에 있을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전초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뭐 민주당이 크게 싸우기를 지금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 같은. 저희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예. 흘러갈 것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당은 재건하고 있는 과정인데 민주당은 분열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이 네 분이 얘기한 지금 관전 포인트들 있었잖아요. 이거를 한 번씩 좀 되짚어가면서 오늘 개표 방송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직이었습니다.